안녕하세요. 부당한 상황에서도 제 편 하나 시원하게 못 드는 바보 같은 남편, 어머님께 돌려드린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소개팅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연애를 하고 싶어서 남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때는 봄이었는데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가 날씨도 좋은데 주말에 뭐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별다른 계획은 없었기에 사실 그대로 집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벼랑간 뜬금없이 그럼 자기가 소개팅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처음엔 당황스러워서 갑자기 무슨 소개팅이냐고 됐다고 안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동료는 계속해서 날씨도 좋은데 왜 집에서 청승을 떠냐며 오지랖을 부리더라고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가서 밥이라도 먹고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오라며 자꾸 부추기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던 자리였네요. 그렇게 소개받은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은행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남편이 오는데 멀지 않았냐고 묻길래 책 읽으면서 와서 괜찮다고 읽던 책을 보여줬는데 남편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화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이후로는 신기할 만큼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어찌나 말이 잘 통하던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지요. 헤어질 때 남편이 또 만났으면 좋겠다고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로 애프터 신청을 해왔고 저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몇 번의 만남을 더 갖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는데 소개팅을 주선했던 동료도 저희가 이렇게 빨리 진도를 나갈 줄은 몰랐다며 자기 일처럼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1년 좀 넘는 시간을 만났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공무원이셨던 아버지와 교육자셨던 어머니 밑에서 저는 매우 엄하게 훈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두 분 다 항상 강조하셨던 건 첫째도 예절, 둘째도 예절이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제 길을 죽이거나 아무런 말도 못하게 하신 건 아닙니다. 동시에 제가 억울하다고 느낄 때는 제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항상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에서야 돌이켜 생각해보면 혼나도 싸고 억울할 것도 없는 일이 수두룩했는데 어렸을 땐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마다 분하고 속상한 마음에 부모님께 항상 따지고 들었는데 그런 걸 무조건 안 된다고 하거나 혼내시기보다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근조근 설명해 주시는 식이셨어요.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 특히 어머님께서는 저희 부모님과는 정반대셨습니다. 일단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만 하셨고 남의 말은 절대로 귀담아 듣질 않으셨어요. 그러니 본인은 얼마나 편하고 좋으시겠어요? 그래놓고 당신같이 뒤끝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입니다. 어휴, 사실 어머님의 이런 성격은 처음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결혼을 앞두고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인 만큼 그날의 주인공은 저와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와 남편이 없으면 애시당초 그런 자리가 생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자리에 있지도 않은 아주버님 이야기로 열을 올리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저희 남편보다 5살이 많고 현재는 무슨 장난감을 만드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이 그렇게 살가운 사이는 아니라서 사귀는 동안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렇다 보니 아주버님이 어떤 분인지 그때만 해도 알 길이 없었는데 하도 어머님께서 아주버님 자랑을 늘어놓으시니 없던 악감정도 생길 판이었달까요? 식사 시간대부터 후식을 먹는 동안에도 어머님께서는 아주버님이 어렸을 때 수제 소리를 들을 만큼 공부를 잘했다, 손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손으로 하는 건 다 잘한다, 인물이 좋아서 동네 여자들이 다 좋아했다는 둥. 처음에는 적당히 호응도 하고 대답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더 신이 나셨는지 어디서 앨범을 꺼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주버님 백일사진, 돌사진까지 저한테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황당했지요. 남편 사진도 아니고 아주버님 사진을 제가 못하러 보나 싶었으니까요. 저는 어머님께 남편은 어렸을 때 어땠는지, 남편 사진은 없는지 어떻게든 대화의 주제를 돌려보려고 했지만 어머님께선 건성으로 응응대답만 하시고는 금세 다시 아주버님 이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환장하겠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눈치를 주니 어머님께서 원래 장남장남 하시는 게 있다며 그냥 흘려들으라 하더라고요. 어머님의 아주버님에 대한 사랑은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도 계속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명절이고
어머님 아버님 생신이고 얼굴을 비추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하다못해 용돈이라도 좀 챙겨드리고 선물이라도 해드리려면 상의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연락 닿기가 어찌나 힘들던지. 지난 설에는 아주버님은 언제 오시냐고 어머님께 대놓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얼버무리시며 아주버님은 어젯밤에 왔다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게 너무 뻔했지요. 아주버님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신 어머님께서 음식도 하나 안 해놓으시고 아주버님을 맞이하셨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는 어머님께선 저에게 아주버님이 아직 장가도 안 가고 있는데 저더러 신경도 안 쓰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신경이 쓰여도 남편이 쓰여야지. 제가 왜 신경이 쓰이겠어요. 황당했지만 어떻게 신경을 써드리면 되겠냐고 웃으며 여쭈니 제 친구들 중에 괜찮은 여자 없냐고 좀 소개도 시켜주고 그러랍니다. 저는 다시 웃으며 저도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는 아는 여자가 많이 없다고 둘러댔어요. 그리고 당시 아주버님 나이가 39이었어요. 저랑은 8살 차이였고요. 아주버님은 마흔을 눈앞에 두고 계신데 제 주변에 설령 소개시켜줄 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나이차가 워낙에 많이 나다 보니 제 주변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아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솔직히 아는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면 무슨 욕을 먹을지 뻔히 보여서 내키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아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식으로 둘러댔는데 어머님은 포기가 안 되는 건지 정말 제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우리 아들 소개시켜줄 사람 없냐,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 한테라도 물어봐라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을 진이 빠지게 만들더라고요. 급기야는 너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그 나이 먹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고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슬슬 저도 짜증이 나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제가 일하는 은행까지 찾아오셨어요. 은행에 여직원들이 많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씩 지목하면서 저 여자는 결혼했냐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 첫째 소개시켜줄 거면 저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면 좋겠다고요. 네 손윗동서가 될 텐데 저보다 직급이 낮으면 계족보가 되지 않겠냐고 김칫국을 마시다 못해 할 필요도 없는 걱정을 하시더군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저도 참다 못해 어머님한테 한번 대들었네요. 일 크게 터뜨린 건 아니고 어머님한테 제 직장에 결혼 안 한 직원이 있더라도 아주버님하고는 아마 만나지 않을 거라고요. 다 비슷한 조건의 회사 다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그리고 우리 직원들 중에 결혼 안 한 사람은 다 저보다 어린 직원들밖에 없어서 나이차도 많이 나는데 제 직장에 오셔서 그래봤자 못 찾으실 거라고 빙 돌려서 말씀드렸어요. 장남 애지중지하는 어머님이시니 그 말에 곧바로 발끈하시더군요. 우리 아들이 어디가 어때서 그러냐고 하면서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돈만 세는 주제에 따지는 것도 많다고 하며 저까지 싸잡아서 험담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속으로 욱하기도 했고 어머님한테는 백날 입 아프게 말하는 것보다 현실을 알려주는 게 최고일 것 같아서 차라리 그럼 아주버님을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시키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은 곧바로 거부감을 보이면서 거기는 다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나 등록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길래 요즘은 결혼정보회사가 그렇지가 않다고 돈 좀 있는 집이나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 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조건 맞춰서 결혼하려고 결혼정보회사 통해서 배우자감을 많이들 소개를 받는다고 알려드렸죠. 어머님은 신이 나서 그래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 일하는데 세금 관련 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항상 그게 돈이 아까웠다고 세무사 하는 며느리 얻으면 좋겠다고 콧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세무사는 무슨 결혼정보회사 가입하고 나서 아주버님은 최하 등급을 받으셨어요. 나이도 많고 자영업자인데 월 수입이 낮고 뭐 하나 높은 점수를 받을 부분이 없었으니까요. 저도 그런 걸 얼추 알고 있으니 어머님한테 가입시키라고 말했던 거였고요. 하지만 어이가 없게도 어머님은 결혼정보회사에서 뒷돈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들 어디 허접한 곳에서 데려가려고 더러운 뒷공작을 하고 있는 거라 하시더군요. 다짜고짜 저에게 어디서 그딴 회사를 알아왔냐면서 다른 회사를 알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한테 그게 현실이에요 하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굳이 제 입으로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른 회사 몇 개 찾아서 알려드렸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최하 등급을 받으시고는 그 뒤로 어머님은 저한테 아주버님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매사 아주버님만 싸고 도시면서 연락 문제에 있어서는 또 얼마나 예민하신지요. 툭하면 저더러 왜 네 남편은 자기한테 전화를 안 하냐며 짜증을 내셨습니다. 처음엔 저도 좋게 연락드리라고 할게요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계속 저한테 연락을 해오셔서는 꾸짖는 투로 말씀을 하시니까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결국 제가 남편이 무슨 7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어머님이 시켜도 안 하는 걸 제가 무슨 수로 고쳐놓냐고 해버렸어요. 막말로 남편이 싸가지가 없는 게 제가 그런 건 아니지 않냐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너 지금 내가 내 아들을 싸가지 없게 키웠다는 거냐고 따지고 드셨고 전 그냥 어물쩍 넘겼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죄송하다 소리는 하기도 싫었고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저희가 결혼한 지 3년차 되던 해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간암이 발견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어요. 워낙에 술, 담배를 좋아하시던 분이라 가족들도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분위기이긴 했지만 그거와 별개로 슬픈 건 슬픈 거잖아요. 저는 일단 친정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친정부모님은 사업 때문에 미팅이 있으셨던지라 당장 올라오실 형편이 못 되었지요. 마무리하고 올라오시는데 총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아버님 장례식 치르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저희 부모님께 너무 서운했답니다. 어떻게 사돈이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민기적거리면서 올 수가 있냐고요. 자기 가족 같아도 그랬겠냐면서 생각할수록 분하답니다. 듣다 못한 제가 저희 부모님 여기서 3시간 거리에 사시는 건 기억하시냐고 따졌어요. 그래도 어머님은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시고 사람이 죽었다는데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지. 자기 볼일 다 보고 오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렇게 안 봤는데 인정도 없다고. 정말이지 마음에 쌓인 건 많았지만 아버님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어머님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얼마나 당신 마음은 허하고 괴롭겠나 싶어서 웬만한 건 이해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혼자 집에서 외로워하실까 싶어서 일부러 산으로 둘러보시고 놀러도 다녔고요. 물론 좋은 소리는커녕 고맙다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만 나는 내 할 도리만 잘하면 된다 생각하고 어머님을 챙겨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제가 이제 묵은 감정 없이 다 풀렸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어머님께서 같이 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님께선 어차피 이렇게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놀러도 다니는데 뭐하러 두 집 살림을 하냐면서 같이 살자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좋게 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서로 거리를 두고 사는 편이 좋은 것 같다. 서로 사생활도 보호되고 좋지 않냐고요. 하지만 어머님께선 그럴 게 아니라 이참에 당신 집도 정리하고 아주버님 집도 정리하고 저희 집도 정리하고 새 집 살림을 다 합치는 건 어떻겠냐고 그러셨습니다. 당신이 살림은 도맡아서 해줄 테니 얼마나 편하겠냐고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돌려서 말씀드려서는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님과 같이 살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살면 서로 사이만 더 나빠지고 마음만 더 상할 것 같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많이 서운하셨는지 화가 나신 건지 한동안 제 전화도 안 받으시고 연락이 없으셨어요. 남편하고는 그래도 연락을 종종 주고 받는 눈치였기에 크게 걱정은 안 했지만요. 그래도 중간에서 고생할 남편도 안쓰럽고 어른 이겨먹어 뭐하나 싶어서 좋게 풀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어머님의 생신이었어요. 아주버님이 어머님의 생신을 챙겨드릴 리는 만무했고 아무리 어머님이 저에게 화가 나 있으셨어도 할 도리는 해야지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전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이제 좀 노여움이 풀리셨나 싶어서 다행이다 싶었지요. 어머님이 점심때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셔서 드시고 싶다는 음식 점심에 사드리고 백화점에서 옷도 한 벌 사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지출이 컸지만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생신이시니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나 싶어서 기분이라도 내드리자고 제 딴에는 큰맘 먹고 돈을 쓴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께선 당신 아들이 고생해서 번 돈으로 호강한다고만 하실 뿐 저에게는 고맙다의 기억자도 안 꺼내시더라고요. 예상 못한 건 아니지만 씁쓸하대요. 그렇게 하루 일정을 마치고 어머님을 댁에 데려다 드리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님 댁은 저희 집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어머님이 뒷자리에 앉으셨고 전 남편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최근에 감기 기운이 사라지질 않아서 계속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졸음이 살살 오더라고요. 게다가 점심 배부르게 먹었지. 차 앞자리에 해는 따뜻하지. 순간 뒷자리에 계시던 어머님이 제 어깨를 딱 때리시면서 넌 네 남편 운전하는데 잠이 오냐고, 남편이 네 운전기사냐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요새 제가 좀 피곤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니까 지금 피곤한데도 나 때문에 나온 거라고 퉁 주는 거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또 시비 거시는구나. 솔직히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어머님한테 한 소리가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계속해서 왜 너 할 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라며, 너 요새 툭하면 시애미가 말하는데 무시하고 그러더라며 해보라고 왜 말을 못하냐고 계속 저를 건드셨습니다. 솔직히 정말 제가 이러다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만하시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도 뒤에서 계속 제 어깨를 치셨어요. 제가 정면만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어머님도 약이 오르셨는지 급기야 제 머리채를 잡아 당기시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너무 굴욕적이고 화가 나서 진짜 왜 이러시는 거냐고, 제정신이시냐고 소리를 쳤네요. 말이 통해야 대화도 하지. 진짜 짜증난다고요. 그러자 어머님도 지금 네가 시애미를 미친 엑스 취급을 하는 거냐며 돌아가신 아버님 이름을 목 놓아 부르시는데 환장할 노릇이었지요. 남편도 화가 난 건지 두 사람 다 그만하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고 저희도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이 저더러 어머님께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며 평소엔 잘 참고 넘기더니 오늘은 왜 그랬냐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어머님께서 쉽게 풀어지실 것 같지 않다며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떨어져 지내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답니다. 그러더니 이참에 합가를 하자대요. 같이 살면서 정이 들어야 앞으로 오늘 같은 일이 없을 것 같다나요. 이게 말인지 뼈다군지. 저는 어머님이 먼저 나를 치고 머리를 잡아 당기셨다고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 머리채를 잡아 당기냐고 난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간다. 그런데 합가를 하자고? 당신 제정신이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혼자 대신 어머님이 불쌍하지도 않냐, 장모님이어도 이랬겠냐와 같은 헛소리를 짓걸려대며 제 화를 더 건드려댔어요. 그날 밤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은 남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한 번도 딱 부러지게 제 편을 들어준 적도 없었고 어머님께 그만하라 소리도 똑바로 못하는 무능한 인간이라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이야기 좀 하자니까 남편이 저더러 네가 생각해도 네가 심했지? 그러더군요. 그 말을 무시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머님이 나한테 선 넘는 행동을 하셔도 오빠는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냐고요. 그러자 자기가 제 편을 들면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지 않냐입니다.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아주버님은 저도 알다시피 살갑지 못하지 않냐면서 저한테 딸 노릇하라는 것도 아닌데 웬만한 건 참고 넘어가 드리라네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뭔가 희망이 없다 싶었고 전 안 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길래 이 결혼 생활 더는 못하겠다고요. 어머님이 나를 부당하게 대해도 당신만 내 편이면 괜찮았을 거라고, 근데 아예 지금 내 편은 절대 못 든다 하니 내가 무슨 좋은 일이 있으라고 당신 옆에 붙어 있겠냐 했네요. 어머님께도 내가 꼭 어머님 때문에 이혼하기로 했다고 전해달라고요.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님께서 연락을 해오셨는데 당신이야말로 저한테 악감정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매번 냉랭하게 나오니 제 눈치를 보느라 힘이 드셨답니다. 그러면서 이참에 너랑 나랑 지난날 있던 일은 모두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대요. 저는 됐다고 아들 둘 옆구리에 하나씩 끼시고 만수무강하시라 했습니다.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협의이혼 숙려기간도 이제 곧 끝나고
전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됩니다. 남편한테는 사실 화가 나는 것보다 서운한 마음이 더 크네요.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마 남편은 속으로 아주버님을 질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주버님보다 더 큰 효도를 하면 어머님에게 인정받는 자식이 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잘못되거나 틀렸다 탓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남편의 효도에는 항상 저희 희생이 포함되었던 게 문제였어요. 아무리 미래를 약속한 사이라고 해도 자식된 놀이는 자기 선에서 끝냈어야지. 이혼 사유는 어머님의 갑질이 이유가 되었지만 가장 큰 이혼 사유는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역할을 잘해줬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요. 이혼 후에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된 걸 어머님 탓을 하기보다 스스로가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면 좋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